네, 오늘 그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 윤주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코스피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하락, 중국의 15금리가 뭐 급등하니까 또 하락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15금리의 급등은 그냥 뭐 하루짜리 이벤트였어요. 그런 말이 나오면서 또 다시 상승하다가 네. 굉장히 헛갈린 장입니다. 이 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게임스탑의 영향이 좀 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게임스탑이 빠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공매도를 이제 개인들이 공격하는 그런 이벤트가 끝나면서 이벤트 소멸로 주가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우리나라 신흥시장 다 포함해서 사실은 뭐 조금 피크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특히 우리나라를 콕 집어가지고 1월에 피크 쳤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1월에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연초에 인플레이션 기대감과 이런 게 나오면서 연초에 주식시장이 1월 효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제 코스닥이 1월 효과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결국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1, 2, 3월 보통 한 분기 정도의 모멘텀 재료들을 다 1월 달에 많이 반영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1월 달 이후에 2, 3월 달에 이제 신흥국의 언더퍼폼 구간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리포트는 뭐 언제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공매도를 이제 5월 달로 옮긴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리포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공매도를 많이 과거에 했던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요. 2019년 뭐 예를 들어서 6월 달이라고 그러죠. 6월 달부터 2020년 3월까지. 그때 공매도 이제 못 한다고 딱 돼 있었으니까. 그때까지 공매도 한 그런 물량들의 뭐 도움을 주기 위한 건지 뭐 그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공매도를 한 외국인들은 굉장히 고생스럽겠네요. 일단은. 예, 맞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매도 논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금융당국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5월 며칠인가요? 5월 3일일 거예요. 그래서 5월 3일부터는 이제 코스피 200, 그러니까 코스피의 200개의 큰 종목들 이렇게 순서대로 말입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150 이렇게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봐야겠죠. 예. 예, 근데 내렸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일단 5월 달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중간에 정책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현 시점에서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네. 결국엔 공매도가 재개되면 아무래도 멀티플이 계속 상승했던 이 시장에서 멀티플 상승 여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장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장 장세로 될 가능성, 그 다음에 사실 그렇게 저희가 눌려 있었던 중소형주 도대체 언제 움직이냐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수 관련된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모습이 좀 보여야 아무래도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 개인들을 배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면 금지를 요구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뭐 여전히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예. 여전히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이건 뭐 전혀 지금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분들도 많으신데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개인들도 이제 그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을 공매도 할 수 있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근데 공매도를 잘못하면 손실이 무한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개인들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현실적으로는 뭐 그래도 뭐 일정 리스크 익스포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갖고 계시면은 뭐 300만 원 내로 제한한다든지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뜨거운 지금 감자로 떠오르는 이제 공매도가 뭐 최근에 저희가 이슈에서 봤을 때 뭐 불법 무차입이라든지 아니면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 너무 과도한 공매도 이런 부분은 확실히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최상만의 빅시아에서 우리 뭐 윤주호 대표께서도 나오시고 한병화 위원도 나오시고 오늘 그랬는데 이 종목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드릴 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급등한 종목을 소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거야 맞습니다. 뭐 우리 네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인데 네네. 그래서 급등을 한번 했더라도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거라든지 네. 아니면 이렇게 좀 소외돼서 남들이 좀 모르는 종목 네. 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소개를 드리고 그걸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매수하시라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당연히 같이 공부해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니까 이거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사시고 공부해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안 사시고 이러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오늘 윤주호 대표께서도 좀 조정이 많이 된 아주 좋은 종목 오늘 토픽을 하나 소개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하실 조금 윤주호 대표 입장에서는 이 리서치 애널리스트, 스몰캡 애널리스트를 단연간 하셨으니까 네. 이 종목 찍는데도 굉장히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소개하실 종목은 어떤 겁니까? 이제 더구전자를 좀 준비를 했고요. 지금 더구전자요? 네, 네, 네. 예, 더구전자는 딱 한 줄로 얘기하면 왜 더구전자를 지금 소개하시는 겁니까? 일단 싼데 자동차 쪽으로 사업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더구전자는 굉장히 싸다. 네. 그런데 자동차 쪽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예. 겁니까? 자동차라는 것은 친환경차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맴스 센서 관련해서 최근에 네. 회사가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직 회사가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지만 네네. MN텍이라는 반도체 센서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어요. 반도체 센서요? 예, 예. 왜 그런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대기업향 매출이 발생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IR이 다 블럭돼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제가 상상 속에서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본업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본업이 네. 워낙 싸고 안정적인 회사라서 네네. 멀티플이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구전자는 아까 이제 자동차향 매출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떤 거 만드는 회사인데요? 얘네가 자동차 모터에 들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출. 그러니까 얘네 기본적인 그거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관련돼서 핸드폰 부품 쪽에도 들어가고 모터에 네. 보면은 이제 지지대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네네. 그런 쪽의 부품들을 좀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네. 네네. 전체 매출에서 한 30-4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이 1,400억 정도니까 네. 그래도 자동차양 부품 매출이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구전자가 올해 네. 이익을 어느 정도 낼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분기에 이 회사는 가장 실적에 연동되는 거는 전방에 이제 아이폰 부품 업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의 카메라 모듈을 보면 여기 뒤쪽에 네네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브라켓이라는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아이폰의 Q 성장하고 이 회사의 실적은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주식 매매의 책임과 결과는 각자 개인에 있고요. 꼭 이렇게 좋은 종목을 숨겨진 종목을 말씀드리면 막 와서 매수하시는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매수하셔도 전혀 우리 주식 투자 생활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오늘 높게 매수하시면 손실 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구전자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하면 예. 이 회사는 30-40%가 이제 자동차 향으로 매출이 예. 나는데 네네. 이익이 어느 정도 난다고 하셨죠? 일단 본업에서 영업이익이 연간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는 전체적으로요. 네네 나올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150에서 200억 정도 난다. 네네. 예. 그럼 200억 난다고 치고 적극적으로 보자 이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총이 얼마인데요? 시가총액 1,5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이익으로 PER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이제 한 10배 정도 이제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여태까지 밸류에이션을 다 6배에서 8배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모바일 부품 업체로 이제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MN텍의 반도체 센서 65%를 샀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자동차 부품 비즈니스를 확대하고 있다. 네. 뭐 이것까지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반도체 센서도 자동차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카메라 센서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모바일 업체가 이제 자동차 전장 쪽으로 진출하느냐. 예를 들어서 뭐 MC넥스나 이미 진출하고 있는 업체들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가 과연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센서 모듈로 진출해서 얼만큼 매출액이 나올 거는 저도 지금 확신을 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네. 멀티플이 8배, 10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회사가 네네. 그게 자율주행자의 어떻게 보면 사업의 익스포저가 커지면서 네. 멀티플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구전자 조금 스토리가 네. 소위 외국인들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좀 섹시하네요. 네. 예, 매력이 있습니다. 예,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좀 공부하시고요. 천천히 조정이 나올 때 조금씩 매수를 결정하셨다면 뭐 조금씩 매수해도 좋지 않을 종목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좋은 종목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주호 엄브레라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